안녕하십니까. 뷰티풀 라이프 포유 김효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80세 생일을 맞으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요. 성 베드로 성당 주변의 노숙자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다네요. 나이를 먹는 것은 좀 두렵지만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50, 60세대 역시 지혜로운 길, 지혜의 길을 열어갈 세대인데요. 각자 가지고 있는 지혜는 참 많겠지만 어떤 지혜를 사용해서 또 삶을 아름답게 꾸며나갈지는 각자의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혜의 길, 어떤 게 있을까요?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네. 혹시 낄끼빠빠가 뭔 뜻인지 김효석 NC님은 아시는가요? 이태리어입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정민 아나운서는? 저는 라디오를 하기 때문에 좀 알기는 합니다. 네. 네. 이런 내리오를. 뭐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그게 앞자만 딴 거예요? 네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낄 때와 빠질 때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많은 지혜로우신 분들을 보면 교황님도 마찬가지고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삶의 질문을 보내시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낄끼빠빠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고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되는 세대가 새로운 또 50, 60을 맞이하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네. 정보와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지혜의 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인공 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자신만의 지혜를 또 저희에게 알려주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 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어떤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향기롭게 찾아오신 분, 오늘 이야기 손님 김진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찾은 제2의 인생, 바리스타로 이제 새 인생을 걷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 후생관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국회 후생관 앞에 위켄드 카페라고 네. 봤는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살트로 수녀회에서 네.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시고 하신 거예요? 저는 작년 6월부터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당에서 네. 북카페를 오픈하면서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성당 차원에서 50%의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네. 50%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해서 가톨릭 바리스타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강의에 저희가 등록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뵙기에는 커피만 30년 이렇게 할 것 같은 내공이 있으신데 작년 6월이면 얼마 안 되시네요. 네. 위켄드 카페에서 지금 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듣기에 네. 수녀님들이 만드시는 위켄드 쿠키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 위켄드 쿠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위켄드 쿠키는 장애인들
그 쿠키를 굽는데 그걸 갖다 장애인들을 돕는 게 아니라 네. 예, 그 장애인들한테 자활을 하게 해서 자활센터로서 이제 굽고 그리고 우리밀이라는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네. 그 쿠키를 만들어서 이제 또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제공하는 이렇게 차원에서 육행 쿠키를 만들고 근데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거기서 뭐 어떤 보람이 있나요? 예, 힘은 들지만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카페가 그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익이 거기 장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거기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하다고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 활동 하시다가 그거는 이제 직장은 아닌데 네. 이제 50대가 되셔서 첫 번째 직장을 카페에서 네, 시작하신 그렇죠. 거네요. 네. 새내 계시네. 네. 그럼 카톨릭 그 바리스타 협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당에 저렇게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네. 선생님도 그럼 여기서 교육을- 저는 여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가톨릭에서 하는 직영 카페가 있어요. 예. 네, 숙대 앞에 있는데 저는 예,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군요. 네. 야, 지금 라떼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대충 부시는 것 같은데 오! 야, 하트가 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였군요. 맨날 먹기만 해서. 예술이네요, 예술. 그러니까요. 직접 저렇게 사색도 하시고. 신부님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시나 봐요. 네, 주로 신부님. 네. 여기 결이 되게 많죠. 네, 이런 것들이 진품 라떼 아트라고 해요. 그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 진품 라떼 아트. 네, 라떼는 카푸치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에스프레소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카페 라떼는 잔이 커. 그다음에 카푸치노는 잔이 적어. 그러니까 카푸치노는 좀 진한 커피죠. 우유가 들어가도. 바리스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하트라든지 로제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라떼 아트, 그러니까 카페 라떼를 갖다 만드는데 거기 라떼 아트로 만들어야 돼. 하랑이 무슨 뜻이냐?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너와 나와 우리들이 대화를 하는 것, 친교를 이루는 것이다. 이래서 카페 하랑이 된 거죠. 네.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그 바리스타들이 봉사를 하면서 본당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선교도 되게 많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또래의 젊은 엄마들이 또 바리스타들을 통해서 영세를 많이 받게 됐고 무엇보다도 본당이 활성화되고 활기찬. 그러니까 본당이 그냥 왔다 가는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 그래서 너와 나 우리들이 커피를 통해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이루는 어떤 이런 곳이 되는 거죠. 최고들이죠, 최고. 그래서 저가 한 7, 8년 정도 같이 했는데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커피가 좋아서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이 커피가 꼭 필요한 거구나. 나의 삶을 갖다 더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거든요. 처음에는 한 분야 한 분야를 갖다 맡았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면 에스프레소, 라떼면 라떼 강사, 우유 거품은 우유 강사, 핸드드립 핸드드립 강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시연과 그런 걸 거쳐가지고서 최고의 실력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도전도 하고. 저희 피정센터에 오신 분들도 참 커피를 좋아하셔서 네. 바리스타 교육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스타 교육 받으면서 뭐 힘든 건 있지 않았을까? 또 때로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커피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 커피를 내릴 때 여러 방법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뭐 재밌을 것 같은 것은 커피를 많이 만들어 봐야 되니까 네. 자기가 만든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의 느낌도 또
하루에 여러 잔을 마셔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속도 안 쓰리고 막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 보람이라든지 뭐 예. 재밌었던 거 있으면 조금. 커피를 이제 처음 이렇게 배우러 갔을 네네네. 때 정말 뭐라 그럴까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커피 이제 종류도 그냥 당연히 우리가 마시던 커피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그리고 기껏 안다는 게 그 백화점에서 조금 고급스럽게 내리는 원두, 네. 예, 아메리카노 그런 것만 접하다가 커피가 이렇게 종류와 세계적으로 어떤 커피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커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네. 이런 걸 로스팅을 통해서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이렇게 배우는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십니까? 교육할 때는? 아침부터 이제 교육장에서도 마시고, 예, 처음에는 신부님이 어떻게 이제 커피라는 걸 할 때 마시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하면서 마시고, 또 집에 와서는 그 이제 복습으로 네. 또 해서 마시고, 내려서 마시고, 네. 처음 만드셨을 때와 네. 지금 만든 커피의 차이를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그냥 물만 부으면은 정말 이렇게 끓이면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은 커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커피를 배우면서 네. 저도 이제 드립 커피를 좋아해서 핸드 드립으로 많이 내려 먹기도 하고, 네. 보면은 정말 미묘한 맛 차이. 이제 로스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맛 차이가 나고, 네. 그리고 핸드 드립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내리는 그 시간적인 시간 차이에 따라서도 네. 이렇게 맛들이 이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시고 싶어 하는 그 세상의 커피는 제가 알아서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서 이렇게 제가 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네.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네. 지금 김진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막 커피에 대한 그 애정이 막 저는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까지는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까지 해보시니 어떠세요? 정말 일 가진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네, 그리고 그래요. 또 카페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성당 봉사를 하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이제 이게 중반이기 때문에 네. 조금 나이 좀 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카페에 봉사하기에는. 예. 네,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본인도 두려웠다고 하는데 네. 그 바깥 분도 그 갑자기 뭐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처음에 이제 뭐 취미로 배우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취직을 해서 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좀 뭐 말렸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남편이 모르긴 몰라도 네. 힘들어서 아마 한 몇 번 하다가 아마 그만둘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하루 종일 또 서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아마 또 50, 60세대 분들이 새로운 걸 좀 맞으려고 그러면 숲도 좀 변변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몸이 육체로 힘든 것 같아서 좀 망설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깨고 나가셨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좀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선뜻 제가 이렇게 저는 일하기 전에는 저는 정말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안 쓰던 걸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파지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내 일을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선뜻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선뜻 하지를 못하고 네.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시간 이렇게 보내고 봉사활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과 또 이게 정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곳에 발을 내딛으면은 아마 일단은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젊으실 때는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바깥 일을 거의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또 인생 2막의 잡을 이렇게 일자리를 잡으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게 미모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교생 중에서 최우수상으로 이렇게 우수한 기술을 뭐 습득하셨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은 없었나요? 뭔가 하고 싶을 때 저는 이게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커피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하고 싶다. 이게
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을 이렇게 구하면 주님이 아마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50, 60대들이 이렇게 네. 새로이 뭔가 도전을 할 때 네. 김 선생님처럼 필요한 게 이런 열정과 진정성인 것 같아요. 예, 그 진정성만 있고 굳게 믿으면 어느 분인가 끌어주시겠죠. 예, 새로운 일터를. 예. 언제나 그분은 끌어주시니까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봐도 그냥 자신감이 있고 뭔가 이제 뭘 맡겨드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하다 보니까 또 변화되는 것이 또 있나요? 첫 직장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 변화된 나의 삶?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작은 아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직업을 물어봤어요. 엄마 직업 난에 뭘 쓰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업주부잖아요. 네. 전업주부라고 쓰는데 저도 이제 그 커피를 배우고 나니까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전업주부라는 말보다 엄마는 바리스타인데 바리스타라는 써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직장이 없잖아 그래요. 엄마 직장이 있다고. 엄마 직장은 잠원성당 카페 바리스타 네. 가톨릭 바리스타 하랑에서 저 인정하는 바리스타다. 바리스타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저 써도 될까? 그러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훈련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직업란에 바리스타를 썼는데 엄마 정말 진짜 바리스타가 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들들도 엄마가 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항상 제가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들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석사, 박사 후에 더 높은 데가 뭔지 아세요? 직업이? 뭐죠? 석사, 박사예요. 석사, 박사 후에 봉사입니다. 예. 그래서 봉사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예. 그래서 무급으로 시작한 게 선생님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유급으로 소득을 일으키는 경우가 해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해봐라. 좋아하는 일을. 그게 참 와닿습니다, 저는. 네, 종합해보면 50, 60세대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네. 그 용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도 지금 김진옥 선생님 보시고 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예. 그 일. 우리나라 커피 문화는 좀 독특하대요. 한 선생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생활이잖아요, 커피가. 그럼요. 거의 네. 뭐라 그러죠? 그냥, 숭늉처럼. 네, 숭늉처럼, 숭늉. 쫙 마시고. 우리는 그냥 꼭- 보리차 마시듯이, 네. 예, 이렇게 그냥 많은 양을 그냥 마시는데 비해서 커피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예. 그냥 그 카페 그러면 일단 커피 자체도 있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문화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성당 안에서 이끌어주니까 훨씬 공간도 좋고 또 거기서 당연히 성당 안에서 차를 마시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네. 비신자들도 신앙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와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신부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바리스타가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남편이 은퇴하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런 뭐 계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제 제가 그 백골 성당이라는 그 군 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굉장히 이 젊은 애들한테도 뭔가 커피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을 그걸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직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나면 네. 보통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남잖아요. 예. 남편이 주로 집에서 있는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직장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항상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네. 출장이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당연히 이제 내조라 생각을 하고 뭐 애들 키우고 남편 직장 있을 때까지는 봉사집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은퇴를 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실감을 못 했었어요. 네. 그냥 뭐 하면은 또 뭔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 남편이 은퇴를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또 하는 봉사가 돈이 드는 봉사다 보니까 이제 백골성당 철원으로 이제 간식도
해주고 또 일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돈이 많을 때는 왜 거기에서 해도 별로 그 마음에 부담이 없고 네. 남편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당신이 벌어오는 돈을 나 이렇게 좋은 곳에 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고여 있잖아요. 네. 이제 들어오는 거는 작고 네. 이제 뭐 그렇다고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들어오는 거는 작고 그리고 제가 씀씀이나 애들 아직 공부하는 게 똑같다 보니까 이 봉사하는데 선뜻 이렇게 할 수가 마음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하면서 이거 이제 내 힘으로 이게 바리스타가 되는 것은 커피가 원가는 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봉사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뭐라도. 벌어서 네, 이제. 네. 네. 이제 뭔가 절감. 제가 네, 돈을 벌어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이제 커피를 제가 만들어서 만들어서. 네, 애들한테 맛을 보여주고 애들한테도 이런 좀 신비한 걸 알려주면은 주로 군대는 남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예, 바리스타 하면서도 보람을. 네. 어쨌든 계기는 봉사를 통해서 이 봉사를 또 계속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직업으로도 연결이 되는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한 만큼 이게 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제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또 더 즐겁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봉사가 직업이 됐고 네. 직업이 또 돈이 드는 봉사니까 더 나은 봉사를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이 하느님의 뜻이네요. 그러니까. 또 스님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선뜻 봉사할 수 있겠냐고, 돈을 할 수 있겠냐고 하실 때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이 스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저는 정말 궁금해요. 네. 실은 50, 60세대 분들이 성당에서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거의 주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과연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것일까? 정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정말 봉사는 하는 사람만 계속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래도 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봉사라는 게 저는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예전에 하던 봉사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게 예전처럼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성당에서 그냥 봉사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봉사로 시작해서 또 더 많은 봉사를 위해서 또 직업도 생기셨고 네. 덕분에 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앞으로도 활기차고 희망차실 것 같은데요. 김미선 전 가톨릭 바리스타 회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거의 1000여 명 이상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도 자격증 취득을 해서 또 저희 직영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 분당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직영 카페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을 느껴요. 어떤 보람이냐면은 봉사한 수익금으로도 전액 다 미혼모 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이제는 그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 감사의 편지도 오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뿌듯해하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또 봉사자들의 그 작은 봉사 그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커피도 참 와닿지만 네. 네. 살짝 아까 먹고 싶었던 것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주무님? 위켄 쿠키. 그렇죠. 저 노래 자꾸 발표해요. 네, 발표인데 어떤 맛일까? 특히나 이제 몸이 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네. 그랬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혹시 아시면.
네, 저도 이제 이거 위켄 쿠키라는 걸 이게 그 카페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예. 이게 장애아들이 수녀님들이 그 장애아들을 통해서 이거 장애아들이 직접 만들고 예,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이게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쿠키라고 이것이 바로 위켄 쿠키입니다. 아, 예쁘게 네. 포장했는데 빨간 박스에. 네. 그 안에 쿠키가 들어있나요? 네. 쿠키가 되게 예쁜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네. 그리고 이게 쿠키가 보면은 정말 그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든 이 쿠키라 그리고 먹어본 사람들은 보신 분들은 꼭 이 예. 쿠키를 찾더라고요. 네. 추위 모양입니다. 네. 쿠키가.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예쁘네요. 야, 커피와 쿠키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이 쿠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한 번 드시본 분들은 꼭 이걸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드시고 나서도 이게 그게 없대요. 뒤끝이 없고 우리가 이 인스턴트 식품 먹는 거하고는 과자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신부님 예. 어떻게 좀 드셔보실래요? 아, 네. 제가 끝나자마자 달려갔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장애 가시는 분들이 뭔가를 만드시잖아요. 네. 근데 좀 늦죠. 장애 안 가지신 분보다는 좀 늦는데 정직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저 맛에서도 정직한 맛이 숨어있지 않을까. 또 그분들의 열정들도 숨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먹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홈쇼핑으로 좀 바뀌었는데. 아니요, 정말 저도 이게 그 직장을 다니면 이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더 보람 있었던 일은 이게 수녀님들이 이게 우리가 보면은 돈을 이게 그냥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보면은 그 수입으로는 정상적인 공급을 못 받잖아요. 수입을 내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그 후원이나 이런 거 다 받아서 이 사람 장애아들이 다 이렇게 자활할 수 있게 이거 월급을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제 한번 보신 분들은 이 장애아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어디 나가서라도 이렇게 제대로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게 더 일원이 된다는 그렇죠. 게 정말 보람 있고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하시는 곳이 위켄 카페니까 이런 조거문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정말 말씀 나눠보면서요. 아주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외유내강이라는 이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오늘 나와주신 김진홍님처럼 많이 활동하시고 또 희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춘보감 건강마당 오늘은 여의도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조세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성모병원 조세현입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바이러스성 간염, ABC형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염이라고 하면 간 손상에 의해서 간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원인이 되는 간염을 바이러스성 간염이라고 하고요. A, B, C, D, E 보통은 5가지 간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D형 간염이라고 해서 델타 바이러스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A형이나 E형 간염은 급성 간염으로 발생해서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 또 치료가 되면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경우는 만성 간염으로 발전해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2가지 간염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을 해서 치료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교수님 B형 간염은 이렇게 뭐 증세가 없는 침묵의 질환이라고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도 무슨 증세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나요? 이제 침묵의 간염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감염된 초기에 증상이 없거든요. 예.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도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도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전염시키는 것을 또 인지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분들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조금 진행이 되면 많이 피곤하고 특히 독감과 같이 가벼운 열이나 몸살 기운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고요. 오심이나 구토와 같이 위장장애가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를 경유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간염으로 확인돼서 그 대학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꽤 많을 정도로 소화기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질병이 진행이 되면 황달이나 아니면 우리 복수처럼 배가 땡땡하게 부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요. 이러한 B형 간염은 대개 간단한 검사로 쉽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병원을 찾으시면 쉽게 진단해서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또 만성 B형으로다가 간염으로다가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만성 B형 간염이라는 용어 자체는 간염에 전염된 이후에 6개월 이상 진행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처음에 초기에는 급성 간염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B형 간염이라고 부르고요. 과거에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주사 약제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들의 고생도 굉장히 많았지만 치료 효과도 10명에 한 2명 정도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한 80%는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만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1998년도에 먹는 항바이러스 약제가 처음 개발된 이후로 현재까지는 5, 6단계를 거쳐서 바라크루드나 아니면 비리어드와 같은 굉장히 좋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제들을 자체는 완치를 시키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꾸준하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 질병의 어떤 진행이나 간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약제 복용에 지속적인 약제 복용에 관심을 갖는다면 현재는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전염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생활, 식습관이 좀 바뀐 부분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술도 한 잔씩 하러 가면은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돌렸잖아요. 네. 안 돌리면 꼭 버릇없는 시골처럼 느껴진 적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린 적이 있고 또 밥은 이렇게 냄비에 함께 이렇게 국찌 끓여서 함께 떠 먹어야 제맛인데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따로 먹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가 간염이 전염이 되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짧게 말씀드리면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현재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 가벼운 접촉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라든지 아니면 모유 수유라든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가볍게 키스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염 경로가 주로 혈액이나 타액의 접촉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촉이 가능한 거는 정맥 주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젊은 청소년들 무분별한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피어싱이나 문신과 같이 다른 기구에 피가 묻었다가 다른 분들한테 묻게 되면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로들을 조심한다면 대부분 아마 이런 그 간염의 전염은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스스로
조심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B형보다 C형 감염이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 C형 감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C형 감염도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이죠. 네네. C형 감염 바이러스의 전염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이고요. 과거에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전체 유병률이 1%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제 만성 감염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에는 수혈에 의해서 대부분 전염되었지만 지금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C형 감염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수혈에 의한 경우는 드물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혈액이나 타액의 접촉에 의해서 주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어느 특정 방송에서 나왔듯이 병원에서 어떤 그 주사 제제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전염이 된 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는 극히 드물고요. C형 감염 자체가 이런 전염성에 의해서 된다는 게 중요하죠. 이런 C형 감염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인 감염하고 비슷하게 약간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토하게 되고 또 가벼운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감기 몸살 같은 느낌을 받게 되겠죠. 또 특징적인 C형 감염의 특성은 피로감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감염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피로가 심한 분들은 한 번쯤은 C형 감염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는 C형 감염이 건강검진에 거의 기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전에는 예.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C형 감염이 건강검진의 기본으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C형 감염의 경우는 요즘 약제가 예전에는 인터페론이라는 약제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은 먹는 약이 개발돼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면 아마 좋은 예후가 기대가 됩니다. C형 감염에 걸리게 돼도 치료법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C형 감염은 1, 2, 3, 4, 5, 6 네. 이 형에다가 A, B, C형을 조합해서 형태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B형과 2형이 반반씩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형태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2형의 경우는 과거에 인터페론을 치료했을 때 거의 8, 90%가 완치됐지만 1B형의 경우에는 30%도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2, 3년 전부터 먹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90%가 넘는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약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거의 95% 이상이 완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약값이 너무 고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현재 1,300만 원에서 2,300만 원에 이르는 굉장히 비싼 약제가 되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 거의 4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미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제시된다면 보다 밝은 C형 환자 어떤 건강에 보다 밝은 미래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완치가 가능하다 그래도 이 치료비 부담이 돼서 돈이 네. 없는 분들은 못 하실 것 같아서요.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A형 감염과 B형 감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접종이 있거든요. 네.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C형 감염이죠. C형 감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네.
그런 그 접촉을 피하는 길은 결국 피나 아니면 타액 또는 이런 것들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활이 건전해야 될 듯 싶고요. 거기에다가 문신이나 피어싱과 같은 그런 사회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시술을 받을 때에는 본인이나 시술하시는 분이나 모두 서로 조심해서 그런 전염병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그런 간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게 네. 그 문신을 그 되게 남의 얘기처럼 보시는데요. 요즘 그 눈썹 문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럴 때도 맞아요. 이제 검증되고 안전한 곳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선생님 간염 얘기 들으니까 예, 뭐 간이 좀 서늘한데 건강검진 할 때 제대로 네. 보고 예, 그다음 예방 접종 고려해봐서 예, 몸의 변화나 상태에 대해서 네. 좀 예민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자주 좀 정해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네. 기본적인 또 그 어떤 진단이 가능하죠? 네.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황혼이라고 예. 하면 어느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종합검진 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주로 해주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여기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장을 은퇴하시면 네.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또 그러면 올해도 괜찮고 그랬으니까 내년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지내실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1년에 한 번은 아주 기본적인 비싼 검진이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가장 간단한 검진이 큰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 같은 간단한 검사 말씀하시죠? 대개 이제 호르몬이나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나 갑상선 요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5대암 검사라고도 하고요. 또 실제로는 이제 황혼에 이르러서 이렇게 갱년기나 이런 때 검사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호인 선생님도 본인이 직접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저기 있어요. 있으세요? 연예인 노조. 노조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야. 합니다. 안 빼먹고 하시죠? 예, 적당히 잘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생각이 나네요. 항상 깨어 있어라. 전조 증상을 갖다 먼저 느낀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건강할 거예요. 깨어 있어라. 네. 저희 수도원에도 이렇게 동기 수사님 한 분이 간염이셔요. 그래서 매번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조심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괜찮다고 이렇게 우리 생명은 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뭐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된 거니까 더 걱정하지 마시고 수사님 저희 함께 마음껏 한잔도 돌리시면서 사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말씀만 들어도 막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항상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 전에 내 간 더 미리 살펴보고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떤 얘기 나눠보나요? 다음 주에는 요즘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건강식품 그리고 독성 간염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선생님과 함께 독성 간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자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포유 엄성음의 헬스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좌우 고관절의 밸런스 트레이닝과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복합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밸런스 트레이닝은 손을 머리 뒤로 한 뒤 오른쪽, 왼쪽 무릎을 위로 들어주는 동작이고 심폐지구력 복합 운동은 양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점프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 양손을
머리 뒤로 한 뒤, 자, 무릎을 올려줍니다. 자,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폐지구력 복합 운동은 양손과 다리를 교차하여 점프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왼손 오른발부터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루에 2회 반복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성음의 헬스 톡톡이었습니다. 참 뭐 좀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네. 이 스트레칭 보면은 저희 스튜디오 뭐 다 일어나셨어요. 아유, 하는데 먼지가요. 이정민 아나운서는 치마를 입어서 네. 이거는 못 하는데. 항상 하고 싶은데 네, 아껴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2017년의 시계도요, 역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50, 60세대 여러분들. 올해도 자신의 해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일, 쉼, 그리고 나눔까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새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뷰티풀 라이프4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